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한 36%까지 네. 하락하고 부정평가가 61% 같더라고요 보니까. 61.2% 예, 부정평가. 이건 좀 네, 어떻게 보면은 10명 중에 6명 이상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네, 부정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네. 추세선이 계속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래프를 보면 내려가고 네, 예, 있다. 예, 그러니까 3월 첫째 주에는 42.9%였는데 네, 이게 3월 둘째 주 빠지고 셋째 주 빠지고 넷째 주 빠져 3월 넷째 주에 36%까지 내려온 거예요. 네, 이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거 좀 분명히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이거 좀 지금 읽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한일 관계가 가장 큰 영향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결국은 또 음, 또 하나는 69시간 노동 문제, 아, 오락가락 노동 문제 이런 네, 것들도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윤석열이 국민의힘을 사당화한 것, 윤석열 당으로 만든 거잖아요. 아, 그러면서 마이너스 정책만 했잖아요. 쳐내는 거. 그렇죠, 자기의 예, 조금만 반기를 든다든가 하는 정적이라고 생각하면 쳐내는 거. 이준석 전 이준석 대표부터 시작해서 쳐내고 유승민이 쳐내고 뭐 이렇게 나경원, 나경원 쳐내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4분의 1쪽 대통령밖에 안 되잖아요. 2분의 4, 1쪽 4분의 대통령에서 1쪽 대통령, 4분의 1쪽 대통령이 네, 네, 되니까 사실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아, 여기에 더 추가해서 야당하고 일체 협치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야당하고 야당 대표와의 지금까지도 한 번도 만나지도 않고 야당 음, 원내 지도부라든가 당 지도부하고도 대화를 하지 않고 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 사실은 스스로 4분의 1쪽 대통령을 자임하고 있는 것이죠. 아, 대통령은 뭐 투표 당시는 음, 전체 국민의 지지를 못 받더라도 일단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전 국민의 그렇죠, 대통령이고 국가를 대표하잖아요. 네. 그럼 통합의 정치를 하고 포용의 정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 그런 걸 버리고 협치도 하지 않고 당 내에서도 자기 사당을 음, 만들기 위해서 쳐내기 마이너스 정치를 하니까 마이너스만.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아, 우리가 국민의힘에게 정권을 뺏긴 그 순간은 그 국민의힘은 여러 플러스 정치를 했던 거예요. 이준석도 아, 합세하고 유승민이도 합세하고 뭐 다 음, 합세했었잖아요. 근데 다 그렇죠. 이제 쳐내니까 윤석열 당은 됐지만은 네. 사당으로 됐지만은 그렇게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정당 지지율도 이제 네, 민주당이 앞서가고 있는 그런 네,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글쎄요 이제 국민의힘은 그런 것 같아요. 69시간제 말씀하셨지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마지막 발언도 네, 답정너식의 정책은 안 된다. 네, MZ 세대 얘기를 들어라. MZ 목소리를 들어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네, 했고 김기현 대표도 어제 경희대에 천원 아침밥 먹으러 또 음, 갔더라고요. 네, 거기에는 천원 아침밥 예산을 뭐 3.4배 늘리겠다 이렇게 정부 예산을 그런 얘기도 네. 하긴 했는데 이 지지율의 개선 타파의 이 초점을 어떻게 보면 외교 우리가 잘못했다 지적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정책적인 외교적인 중요한 것을 빼놓고 네. MZ한테만 포커스를 맞추고 쭉 그렇죠. 가는 것 같은데 너무 편향적이죠. 예 그야말로 편향적이라고 볼 편향적인 수 모습을 있죠. 보이고 있다. 예, 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네. 되는데 MZ 세대가 여론을 형성하는 세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MZ 세대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지금 20대, 30대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니까 한다는 네네. 건데 그것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거죠. 노동은 20대, 30대 MZ 세대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40대, 다 50대, 예, 60대 예. 다 전 하는 세대가 하고 것이고 있죠. 대부분의 복지 정책이든 모든 정책은 전 연령층으로 대상으로 되는 음. 건데 특정 그 네. 세대만 하는 것은 또 그걸 패착을 낳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 네, 그러니까 단편적이고 하는 것이 보면은 너무나 단편적이고 편향적인 정책을 한다. 국가 전체를 음. 보고 시대 흐름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때 그때 이렇게
이 MZ 세대의 지지도가 낮아졌다. 얼굴 큰일 났네 하고 아, 이렇게 그 예. 국가 정책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임기응 변식 그렇죠. 단편적으로 네. 지지율 떨어졌으니까 어느 세대에 떨어졌지? MZ 세대. 네. 이거 우리 정책 이거 잘못 반영이 됐나 보네. 설득하자. 뭐 네. 이렇게 해서 치맥 회동도 하고 막 그러고 있던데. 네. 글쎄요. 그러니까 저출생 예. 문제 이런 대책도 내놓는 것 아이디어 차원이라 하지만은 국민의힘에서 내놓는 음, 것은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진짜 그런 기상천외한 아이디어가 안들이잖아요. 나오더라고요. 뭐 애기 애 20대 3명 애세 나면 20대 병역을 면제해 준다. 아, 이것은 보수 정당이라고 자임하는 국민의힘에서 얘기할 게 아니죠. 네. 병역은 신성한 신성한. 국방의 의무인데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보상 측면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돼서 병역 문제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는 건데 이런 걸 그렇게 접근을 하고 희화하고 네. 하는 것 자체. 그다음 이제 뭐 증여세를 4억까지 면제해 주겠다. 한 4억을 그 증여세 내는 사람이 얼마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 금액에도 얼마나 누구나 다 저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이나 손자한테 4억을 그냥 물려줄 사람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요.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 동떨어진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하지만 동떨어진 얘기가 나오다 네, 보니까 20대 애 셋이 있는 남성. 네, 그래서 이 인터넷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부잣집 도련님 위한 그런 맞춤형 대책이 그렇죠. 아니냐. 네, 20대 어떻게 애셋을 낳는 그런 20대 남성이 얼마나 많겠느냐 네. 이런 지적도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저출생 문제는 네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일단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거고 저출생하는 이유가 뭔지를 정확히 진단해야 음,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뭐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아파트 문제가 그렇지. 주거 문제 또 그 양육비 나중에 학교 다닐 때 이제 사교육비 네 뭐 모든 게 복합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근로 시간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성들이 요새는 다 일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하나가 돼야 된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복합적인 이런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데 네 단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어,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아이디어 차원으로 뭐 이렇게 한다 하는데 네 뭐 이미 국민의힘 정책위에서 나오는 것은 그런 걸 검토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렇게 네. 단편적이고 어, 또 어떤 특정 계층을 위하는 거 그리고 음, 현실과 동떨어진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요. 민심에 동떨어져 있다 이런 정책적인 면 말씀해 주셨는데 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네, 우리가 좀 듣기에 네, 이해가 안 되는 뭐 듣기에 믿어지지 않는 그런 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네, 미국에 가가지고 한 예, 강연에서 예, 이렇게 얘기했죠. 정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해서 요즘 뭐 그나마 광화문이 우파 진영에도 민주노총에 대항하는 활동부대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지난 12일에는 뭐 이미 알려졌지만은 정광훈 목사 이 주관하는 예배에 참석해서 5.18 정신의 헌법소로 반대한다.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이런 얘기도 해가지고 물의를 빚었고 뭐 김전 최고위원 오늘 뭐 공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모습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국민의힘의 현 주소라고 현 주소다. 보여집니다. 음, 김재원 최고위원은 수석 최고위원이잖아요. 맞아요. 최다 득표로 최고위원이 1등 됐습니다. 최고위원. 네, 그런데 이렇게 극우 성향을 네. 보인다는 것이 그 현재의 주소라고 보이죠. 특히 5.18 에 관련된 것은 헌법에 수록한다고 했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 그렇습니다. 번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는데 네.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음. 얘기해서 본인이 또 사과를 했었고요. 사실 이 정도 되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제명을 했어야 되는 건데 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멈추지 않고 또 본인이 그걸 사과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 가서 북미 자유 수호 연합 주최하는 그 강연에 가고 정강원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라고 하는데 정강원 목사는 극우의 상징이잖아요. 네. 태극기 부대의 상징. 그래서 보수 안에서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사실 그 형태에 대해서. 네. 그런데 뭔 빚을 졌는지 모르겠는데 정강원 목사한테 아마 최고위원 선거할 때 빚을 졌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빚을 져서 그런 건지 몰라도 네. 정강원 목사를 찬양하고 이렇게 다니는 것 같아요. 아마 음. 제일 기분이 나빴을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예.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가 흩어졌을 때 어쨌거나 천하통일을 하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우파 진영을 통일해서 네. 대통령까지 갔으니까 아. 사실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죠. 아. 그런데 정강원이라고 하니까 네. 그 대통령이 제일 기분 나빴을 것 같고 음.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도 너도 나도 막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자, 뭐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심려 끼쳐드리고 당에 부담된 점인데 깊이 반성한다, 사과의 말씀드린다, 앞으로 매사에 자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네. 이런 구설에 휘말리게 된 상황. 글쎄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이것도 좀 짜증 날 것 같다. MZ 세대 이 20대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당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글쎄요, 총선 앞두고 좀 위기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